알다가도 모를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하종대 부국장께서 그 시신, 유병헌 씨의 시신 사진 갖고 오셨지만 공개 안 하셨잖아요. 저도 막았고. 예.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방송까지 계속 나왔는데, 자, 그 관련해서 의혹도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실 어떻게 공개된 것이고 경찰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묘사 모습인데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역시 인터넷에서 구하신 겁니까? 저는 네. 이 회사 안에서 구했기 때문에 예. 인터넷에서 구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은 네. 어제 바로 국회에서 경찰이 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실밭으로 보이는 그곳에 누워있는 무언가인데 저희가 어제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가 이제 오늘 다 공개됐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굳이 이걸 저희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예. 네. 너무 뿌옇게 처리를 해가지고 네. 시체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참 알아보기 좀 힘들게 아주 됐습니다. 어려운 상태인데요. 네. 지금 있는 부분이 다리 부분, 지금 신발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네. 예. 네. 자, 그럼 직접 보면은요.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를 좀 보여줬으면 스크린에 전체를 좀 보여줘. 예. 네. 이건데. 머리 부분을 보면 먼저 머리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번부터 하면 안 돼요. 1번부터 할까요? 네. 예. 키를 자, 여기부터 예, 쭉 키를 보겠습니다. 네. 키를 보면은요. 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약간 언뜻 네. 원래 유병헌 씨가 159cm인데 그거보다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백골을 재봤더니 네. 159cm 그대로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저 상태에서는 옷도 입고 또 네. 약간의 살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약간 커 보이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이렇게 뼈마디가 쭉 있는데 그 사망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좀 늘어난다면서요? 예, 부풀어 단단하게 오르면서 뼈끼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뼈끼리 붙어 있는 완전히 붙었던 게 부풀어 오를 때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시 건조하게 되면은 그게 다시 이제 좀 줄어드는데요. 네. 그 부풀어 오는 과정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망한 시신의 이제 사체 뼈를 보게 되면, 백골을 보게 되면 실제보다 길어 보인다는 건데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 의과대학의 이정빈 명예교수인데요. 직접 음성을 통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완전히 부패가 되면서 뼈 마디가 조금씩 늘어나지 않았을까. 머리가 지금 옆으로 퉁그려졌다고 그럴 정도니까 조금 늘어나서 보이니까 커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반드시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워낙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다리인데요. 다리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리를 똑바로 이렇게 쭉 뻗은 채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어딘가에서 타살된 시신을 저쪽으로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법의학자들은 뭐 굳이 어딘가에 살해돼서 옮겨 놨을 경우에만 다리가 쭉 뻗은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저게 자연스러운 사망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제 5월이라 하더라도 새벽에는 추웠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라면은 과연 저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발견이 됐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체온증이라면은 웅크렸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똑바로 시신이 있을 수 없다. 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는 국과수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사인 규명 발표 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지금 머리 방향이 약간 산에서 위쪽 방향이고 다리 방향이 낮은 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체온증, 지금 추워가지고 오그려뜨린 상황에서 숨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낮에 그 전날 비가 25일과 5월 25일과 26일에 비가 2차례 내렸거든요. 그러다 비가 맞은 뒤에 그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 하늘을 보고 누웠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발도 벗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나 가슴도 뭐 부풀고 쑥 움푹 들어가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뿌옇게 처리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배는 푹 꺼졌고요. 네. 가슴은 좀 부풀어 오른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건 시신의 부패 과정에서 그 파리의 애벌레가 작용을 하면서 장기가 가장 많은 쪽이 이제 배 부위이기 때문에 그쪽 네. 먼저 가장 부패가 심하게 이루어졌고 네. 또 가스가 올라오면서 가슴 쪽은 부풀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학자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정빈 법의학 교수의 음성을 통해서 배 부분과 발 부분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부패하기 시작할 때 어떠냐 하면은 몸이 엄청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부풀어 있던 게 그대로 형태를 유지했고 배 쪽은 밑으로 좀 깔아앉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풀었다 그러는 거는 부패하면서 가스 발생이 생겨서 늘어나 있는 모습이 유지됐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드리면요. 네. 가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늑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비뼈가 있지 갈비뼈. 않습니까? 네. 옷을 입고 나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배 부근에는 대부분 장기가 있는데 네. 이것이 파리의 애벌레가 네. 모두 그거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네.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런데요, 저도 사진을 직접 봤는데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잖아요, 유병원 씨가. 예. 윗도리가 쭉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바지 부분은 약간 골반뼈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자살했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최초에 발견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네. 후후에 찍은 사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최초에 발견하자마자 찍은 게 아니라 네. 조금 후에 찍은 사진이다. 왜냐하면은 네. 워낙 이제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성별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입고 있던 옷을 좀 약간 내리거나 올리거나 했을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최초에 발견된 상태가 그렇게 옷이 약간 벗겨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미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확인을 해줬는데요. 네. 검찰에 보고된 사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옷이 입혀진 사진이 이미 있는데 최초에는 경찰이 그 사진을 그대로 찍었고 네. 나중에 배 부근에 구더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약간 바지는 내리고 그리고 네. 윗옷은 위로 올려가지고 구더기를 접사해서 찍어가지고 구더기가 네. 얼마나 된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 빨간색 그 점점 선 안에 있는 건 손 부분인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5번째로 정리한 건데 손이 아주 문드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을 가지고 나중에 복원을 해서 지문을 찾았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이제 그게 설명이 됩니까? 예, 근데 과학 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가 네. 지문을 잘 안 떠질 경우에는 네. 동결시켰다가 건조시켰다가 그러니까 얼렸다가 말렸다가를 반복하면은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결국 지문을 확보를 해서 최종 유병원의 시신으로 지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매실밭이라고 하는 곳이라 파란 풀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머리 쪽 주변에만 노랗게 풀이 죽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일단 그 옷을 입은 나머지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이제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패하는 곳이 바로 땅에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성이 강해서 이제 토양도 오염이 돼서 썩기 때문에 풀이 네. 자라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네. 그 과학 수사를 담당하는 법의학자들이나 경찰의 설명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저희 채널A 기자가 오늘 전남 순천 지역에서 장의 사업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명수 사장님인데 이 유병원 씨 시신을 발견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시신을 수습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말고 민간인 가운데 유병원 씨의 시체, 그 사체의 모습을 가장 처음 확인한 분입니다. 그분 말씀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부패가 너무 많이 됐고 80% 90%가 부패가 다 거의 된 상태입니다. 머리는 유골만 그대로 남았고 피부에 살이 거의 없었고 배 쪽에 허벅다리까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디 그냥 유골입니다. 유골. 배 발살은 좀 있대요. 보니까 발살은 좀 있대요.
다리는 옷을 입어놔서 그때는 몰랐죠. 그 옷을 입어놔서 그 장단지나 이런 데는 살이 없대요, 보니까. 냄새는 악취가 심했죠. 그러나 빈 공간하고 다르게 벌판이라서, 벌판에서 덜 난 거죠. 평상시에 부패된 냄새입니다. 이제 일단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악취는 심했으나 이제 뻥 터진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인데, 보통 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약물 복용 여부도 이렇게 시신의 냄새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요? 예. 만약에 네. 망자가 약물을 복용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난다고 그럽니다. 설령 그것이 야산, 들판에 그 시체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이번 유병헌 씨의 시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약물 복용으로 사망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자, 내일 아침 10시면 국립과학수사원이 약물 복용했는지 타살 흔적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만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한 민간인 장의사죠. 이 이명수 사장님 말씀으로는 약물 중독해서 사망했을 때는 악취가 이번엔 없었다. 그걸로 보아 저희가 좀 내일 아침 발표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요. 또 야당도 그렇고 구원파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보름 만에 이렇게 빨리 썩어서 백골화가 80% 90% 진행될 수 있나? 관련해서 돼지를 통해 부패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경성대 연구팀이 이미 2010년에 그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쓴 내용인데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돼지를 왜 골랐냐면은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피부가 털이 없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돼지 2마리를 부산의 낙동강변의 한 초원에 저렇게 사체를 놔두고 부패하는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첫날 보면 별로 부패가 안 돼 있죠. 사흘째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이 되고요. 5일째만 되면은 벌써 머리 부분이 저렇게 썩어갑니다. 그리고 7일째는 지금 워낙 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블러 처리를 했는데 저렇게 되고요. 9일째만 되면은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급속도로 부패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담요를 덮었던 거거든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돼지의 부패를 쭉 보는 건데요. 담요를 덮는 실험과 안 덮고 그냥 놔뒀을 때 실험이 다른가요? 그렇죠. 담요를 저 화면은 이제 담요를 덮었던 돼지의 사진이고요. 그런데 담요가 없네요. 담요를 치우고 나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촬영 때만 잠깐 담요를 치웠다 찍고 다시 덮었군요. 그리고 담요를 씌우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부패가 됩니다. 담요를 지금 씌운 경우에도 9일째 같은 경우는 거의 뼈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두 백골화가 되는 것은 약 보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담요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엔 그 기간의 절반, 약 7일이면 저렇게 백골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아니 9일 만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체를 돼지를 바깥에 노출시킨 후 9일이 지났더니 이렇게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 담요를 덮었다는 게 유병헌 씨처럼 옷을 입고 사망해서 바깥에 노출됐을 때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담요를 덮은 것보다 더 빨리 저렇게 백골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지 실험과 유병헌 씨가 숨진 순천 지역 어떤 환경이었는지 저희가 비교하는 숫자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더웠는지 또 얼마나 강수가 많았는지 그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죠? 저 돼지 실험을 했을 시점은 2010년 8월로요. 낙동강 지역이어서 당시에 평균 기온이 27.6도나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강수량도 17.2mm였는데요. 더 더운 8월 달에 진행이 됐던 거고 비도 좀 더 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 바로 5월 말과 6월 12일 날 발견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당시의 평균 기온은 20.5도, 그리고 평균 강수량은 12.9mm였습니다. 온도는 조금 더 돼지떼가 좀 높았고 습도도 좀 높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돼지 실험 2010년 여름에 한 건데 8월 달에 했고 좀 더 더웠고 순천 상황보다는 비도 좀 더 많이 왔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누리꾼들, 특히 네티즌들이 어떻게 18일 만에 이렇게 백골화가 가능하느냐. 보통 시신들은 이 정도 되려면 5, 6개월 걸린다. 5, 6개월이 보통 시신이 그렇게 걸린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에 애벌레, 즉 구더기가 있을 때는 시신을 파먹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백골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네, 자 이제 돼지 실험을 통해서 본 것까지 사체 속도, 부패 속도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과학을 근거로 믿을 건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나 그 수사 당국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학은 과학일 뿐일 것 같습니다.